네, 안녕하세요. 가우디오랩의 루크입니다. 일단은 앨런의 최애곡 셋으로 2월 23일 가우디오 팟캐스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앨런, 존, 션 그리고 저 루크입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서 이제 플레이리스트 코멘터리 참여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팅에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이 부분 혹시 들으시면서도 이상한 부분 있으시면은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수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가우디오 유튜브에 업로드됐었던 앨런의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들 이게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좋아요와 이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플레이리스트에서 각자의 최애곡들을 조금 뽑아봤어요. 요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신 그 전반적인 무드에 대해서 앨런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플레이리스트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물어봤었는데 뭐 그냥 제가 즐겨 듣고 최근에 들었던 곡들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주로 듣는 장르나 뭐 최근에 인상 깊었던 곡들 위주로 그냥 넣어봤고요. 특별한 제약은 없었고 그냥 서사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고려해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 서사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를 처음 의뢰드리고 이 리스트를 처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첫 곡부터 되게 당황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플레이리스트를 옆에서 존이 웃으시는데 아마 들으셔보셨던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 플레이리스트가 되게 범상치 않겠구나라는 걸 조금 실감을 하게 되는 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요걸 또 공부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곡들도 많고 앨런이 말씀하신 이런 서사 같은 부분들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의 커멘터리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조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틀 동안 걸쳐서 출퇴근을 하며 들어봤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었고 제가 평소에 듣지 않는 장르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포크 사운드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재밌는 건 약간 뭔가 그 기억이 남는 건 되게 뭔가 반복적인 게 있었다는 거. 되게 뭐 딥하우스 느낌의 약간 리듬이 베이스가 되는 음악들이 계속 플레이가 되는 걸 보면서 앨런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특정하기에는 장르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네요. 혹시 션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원래 앨런이 범상치 않은 음악 취향을 가지고 계신 거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노래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클릭을 했고요. 역시 예상대로 뭐 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아는 게 있기는 있어서 이건 약간 좀 너무 매니악하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떡밥을 남긴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이 플레이리스트를 바빠가지고 잘 못 듣고 있다가 어떻게 여기 섭외가 돼서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걸어서 출퇴근길과 일하면서 틈틈이 다 들어봤습니다. 예. 역시 좋은 음악들 많이 선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몰랐던 것들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앨런 플레이리스트로 좀 넘어가서 이 각자의 최애곡들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선곡하신 앨런은 이 닐스 프람의 세즈를 제일 최애곡으로 뽑아주셨었는데요. 이 곡을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일단 들어서 좋았던 노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풍의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좀 앰비언트 성향이 좀 강한 음악들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좀 보컬 없는 곡들도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세즈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우리가 뭐 벌스, 코러스, 브릿지 뭐 이런 구성의 어떤 곡은 좀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 연주곡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닐스 프람이 이제 신스를 많이 활용해서 연주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신디사이저 악기라든지 신디사이저를 만드는 뭐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었고요. 라이브에서 좀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라이브에 이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제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테이프 에코 딜레이 뭐 이런 장비들이 쓰이는데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딜레이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장비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듣기엔 되게 디지털적이지만은 그 음을 생성하는 과정들 자체에서는 그 아날로그의 그런 원리들을 감성에 담아서 곡을 완성해가는 그런 프레이즈들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일단 되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 곡을 들어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요 닐스 프람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피아노도 좀 치시고 이런 식으로 전자악기 이런 것들은 조합을 하는 장르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특히 뽑아주신 세스가 속해 있는 앨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공간들에서 이 라이브를 녹음을 한 앨범이라고 또 해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들어가 있는 곡을 골라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졸리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알고 들으니까 좀 재밌는 음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 플레이리스트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노래의 전반적인 배치들에도 조금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앨런한테 이 의도를 해설 받기 전에 혹시 두 분은 그런 것들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살짝 느껴지는 부분은 뭔가 무드가 비슷한 게 이어서 나온다거나 약간 그런 거 느껴지긴 했는데 큰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저는 느껴지죠? 요거는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인트로잇. 그렇죠. 인트로라서 인트로잇을 한 건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앨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나름의 서사를 의도하긴 했지만은 이제 제가 리스트를 작성할 때 이제 가우디 이제 파이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펙티브하게 리스트를 만들면 된다라고 이제 루크가 이야기를 하셔서 뭐 리스트를 한 2-3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번 이제 틀어놓긴 했죠. 틀어놓긴 하는데 이제 배치 자체는 2-3시간 정도 그냥 골라내서 끝냈어요. 그래서 치밀한 어떤 서사가 느껴지게 의도한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서사였고 이제 그 서사의 느낌이라는 게 이제 곡의 어떤 비트라든지 어떤 곡의 좀 뭐랄까 그루브 같은 게 조금씩 어떤 곡은 좀 차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굴곡이 좀 있게끔 배치를 해봤고 뭐 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첫 곡에서는 약간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곡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그 곡을 넣었거든요. 마무리 곡도 약간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게 뭐 그 정도의 그냥 간략한 서사였지 뭐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 첫 곡을 듣고서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이 곡들이 조금 대중성이 있어지는데 첫 곡을 들으면 뭐지? 잘못 틀었나? 싶은 노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구성하는 마케터 입장에서 이거를 첫 곡으로 넣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왜냐면 첫 곡에서 떨어져 나가실까봐. 근데 하지만 그런 건 또 없이 또 잘들 듣고 계신 그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또 걱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나요? 비교적 뭐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비슷한 조회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이가.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또 앨범 자켓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앨범 자켓을 작업해주신 삼수필 작가님 이쪽에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우디오 플레이리스트 구성을 하면서 다양한 뭐 일러스트 작가분들이랑
협업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혹시 이런 노래들이 아까 션은 반 정도 알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반도 안 되죠. 제가 그 세봤는데 네. 안 그래도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네네. 7개네요, 딱 7개. 와 7개 정도면 그래도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게 좀 아시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혹시 어떤 곡들을 아셨나요? 저는 네, 일단은 조니 미첼, 음, 웨인 쇼터. 네, 뭐 재즈 스탠다드들이니까 이제 워낙 유명한 곡들이죠. 네네네. 마일스 데이비스. 그다음에 요즘 핫해졌다가 잠잠한 알라바마 쉐이크스. 아케이드 파이어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 그리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그 감사하게 되는 밴드죠. 데본 라마 오르간 트리오. 저 몰랐어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알게 된 밴드인데 네네. 딱 요렇게 7개예요. 저는. 그 이제 클래식들이거나 아니면 원래 좀 락을 좀 즐겨 들으시는 편인가요? 뭐 그쵸. 락도 듣고 클래식도 듣고 이제 그렇군요. 7개가 아니라 6개군요. 제가 아는 게. 네. 6개 정도면은 많이 아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혹시 조는 몇 개를 아셨나요? 저는 네 곡을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 듀크 조던의 노프라블럼이랑 그다음에 웨인 쇼터, 션이 말씀해주신 웨인 쇼터랑 마일스 데이비스의 튠이랑 조니 미첼의 되게 수작인 블루 앨범 Case of You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그래도 좀 뭔가 음악 퀴즈 상급편 정도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는데 저는 정말로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그 조니 미셸 정도야 나중에 이 노래를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 뭐 보스사이즈 나온가 그런 네, 노래가 맞아요.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앨범 자켓을 보니까 저는 딱 한 분 알겠더라고요. 노래 자체는 들어본 적이 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좀 어려운 플레이리스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앨런은 이렇게 진짜 노래들을 어떻게 찾게 되시는지 아까 션 같은 경우에 유튜브 또 플레이리스트 추천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노래들을 발견하세요? 저도 유튜브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시죠 사실. 근데 이제 유튜브가 생뚱맞은 걸 하나 던져줬을 때 이제 제가 이거 재밌네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위키로 찾아서 뭐 연관된 계보를 쫓아간다거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좀 발굴해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위키로 찾으시나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에서 딱 들었을 때 유튜버가 뭔가를 던져주잖아요. 애플이나 유튜브나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추천을 해주니까 그 곡을 들어보고 이게 좀 마음에 드네? 그러면 찾아봐요. 그래서 배경이 어떻고 가사는 어떻고 좋아하는 사운드가 나오면 어떤 장비를 썼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그냥 하나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좀 제가 앞에 몇 곡들을 이제 다 좀 검색을 해보면서 들어봤는데 다 나무 위키 페이지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던 거네요. 나무 위키는 대단합니다. 나무 위키. 킹모 위키. 그래서 그 아티스트 분에 대한 그 정보를 되게 압축적으로 알기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좋았던 노래들 얘기를 다시 좀 넘어가서 그 앨런이 좋아하셨던 노래 닐스 프람스 세즈는 뭐 처음에 듣고 넘어갔고요. 혹시 존이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 요 중에서는 고르신다면은? 네, 사실 아는 노래를 골랐고요. 저는 듀크 조던의 No Problem이라는 곡을 원래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앨범을 되게 좋아해서 이 앨범이 이제 그 Flight to Denmark라는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앨범 중에서도 No Problem 이제 듀크 조던의 오리지널 튠이에요. 그 듀크 조던 작곡한 튠이죠. 그래서 그 짤막한 히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듀크 조던이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뭐 마일스 데이비스의 밴드에서도 같이 연주를 했었고 이제 또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재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줄고 이제 자기가 플레이하던 어떤 그 재즈의 장르도 이제 점점 이제 인기가 식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듀크 조던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냈던 앨범이 이 바로 그 Fly to Denmark라는 앨범이고, 그래서 이 앨범이 엄청 흥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특히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앨범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캄한 분위기의 앨범이고 그냥 듣기 좋아요. 일단 듣기 좋은 곡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약간 그 앨범 표지도 눈 내리는 눈 내리는 그 산장 같은 곳을 이렇게 뒷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것처럼 약간 뭔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 혹은 이제 분위기에 취하고 싶을 때 되게 다양한 앨범을- 상황에서 들으시네요. 이 앨범을 들으면 아주 좋답니다. 네. 앨런은 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저도 존이랑 저랑 가끔 예전에 가끔 연주할 때가 있었는데 네. 저도 재즈 밴드를 지금 하고 취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런저런 곡들을 찾아서 듣다가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이 앨범이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이 No Problem 이 곡이 좀 앞에 부분이 좀 일반적인 또 스탠다드 재즈 느낌과 아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뿌리가 재즈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에게 후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앨범에서 드럼 역할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그 Here's the Rainy Days라는 그 스탠다드 곡을 커버한 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 드럼이 빗소리를 내요. 그래서 빗소리를 그 브러쉬로 툭툭툭 하면서 빗소리로 시작하기도 하고, 특히 이 No Problem이라는 곡에서도 앞부분에 그 뭐라 하죠? 그 동그란 달려 있는 거 스틱 말고 스틱 중에 로즈 그걸로 이제 네. 둥둥둥둥 하면서 약간 뭔가 되게 둥둥 뜨는 사운드, 되게 동양적인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사운드를 내면서 되게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를 했던 그런 앨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듣기가 좋다. 그래서 말렛 아닌가요? 말렛이죠. 말렛인가 말렛. 보다. 네, 네. 그 저기 나뭇가지 묶어놓은 게 로즈죠. 예. 로즈는 맞아요. 말렌 얘기하시죠. 네, 솜 달린 걸로 음. 둥둥둥 치는 거. 네. 그게 아주 듣기가 좋았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런 소리들은 이제 막상 그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얘는 이렇게 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영상을 보고 아시는 건가요? 얘는 이거 말렛으로 썼구나 이런 소리를 판별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딥러닝이 돼서 아니, 일단 소리가 다 아예 달라요. 소리가 한번 들어 네네. 치는 걸 보면서 들어보면은 그쵸, 그쵸. 그 한번- 다음부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 이게 요런 소리구나가 머릿속에 네. 맵핑이 네. 되는군요. 네. 저는 살면서 노래를 들어보면서 뭐 기타면 기타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얘는 어떤 류의 기타곡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런 기타를 구별하기 사실 어려운 게 맞고, 그냥 특히 이 드럼을 알 수 있는 거는 드럼이 이제 타악기다 보니까 스틱으로 탁 쳤을 때는 되게 높은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 막 발라드 같은 데서 우웅 해가지고 이제 싹 네, 올라가고 우웅 그저 이상하네요. 심벌을 울리는 심벌의 거죠. 페이드 인이 맞아요. 가능하죠. 아. 그 채로 치면 네. 퍼커션 칠 때 아마 말렛 같은 걸로 치죠. 비슷한. 퍼커션도 다 써요. 말렛도 쓰고 그 스틱도 뭐지? 쓰고. 그 팀파니 같이 맞아요. 칠 때 팀파니. 보면 끝에가 뭉툭한. 맞아요. 팀파니를 그러니까. 치죠. 이게 확실히 음악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음악을 듣는 이게 눈이 조금 만들어 보지 않은 분들과 좀 다른 것 같네요. 불치병 환자라고 하는데 음악을 더 이상 이제 감상자의 입장으로서만 들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들으면 이게 무슨 악기 무슨 장비를 썼겠구나. 그게 더 재밌기도 하죠, 사실. 네네, 그 자체가 되게 재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신선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먼저 선곡을 부탁드렸던 곡 중에 이 Fly to Denmark 앨범 중에서 다른 곡을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곡을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 안에서도 그래서 아까 두 곡을 고민했었는데 Here's the Rainy Days라는 곡이랑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둘 다 이제 재즈 스탠다드 곡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다들 아마 아실 수도 많이 들어보실 곡일 거라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까지
Everything Happens to Me 듀크 조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해주신 존의 최애곡이었고요. 그럼 다음은 이제 션이 가장 요 플레이리스트에서 좋아하셨던 노래들 순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어떤 노래가 가장 좋으셨나요? 저도 사실 제일 잘 아는 노래 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고요. 뭐 조니 미첼은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못해도 될 정도로 위대한 가수죠. 아마 여기서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가수와 유명한 노래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꼽았고, 아까도 뭐 얘기해 주셨지만 이 앨범이 엄청난 명반이죠. 블루 앨범이.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 안 나는 그런, 심지어 포크 앨범이죠. 근데 뭐 조니 미첼이 되게 훌륭한 아티스트고 그렇긴 하지만, 훌륭한 포크 가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재즈 음악을 하셨죠. 포크 음악은 뭐 초기 앨범만 있고. 그래서 여기 플레이리스트에 한 반 정도가, 한 3분의 1 정도가 재즈고 나머지가 앰비언스가 강한, 아까 설명해 주신 남들 모르는 요상한 음악들 이런 거. 그리고 또 조금 그나마 좀 유명할 것 같은 거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니 미첼은 여기서 한 반 이상의 영역을 커버하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네, 뭐 딱히 더 할 말이 없네요.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노래가 그나마 좀 이름을 들어본 가수시 분이다 보니까 저도 얘를 최애곡으로 할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션이랑 겹친다고 해서 저는 다른 거를 고르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그나마 제일 덜 당황스러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뭔가 기존에 듣는 노래들이랑 어떻게 보면 제일 비슷했던 것 같죠. 뭔가 아이유가 지금 부르라 그러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끝까지 좀 듣기 제일 편했던 노래여서 이 노래 좋았는데, 사실 처음에 캐나다를 찾길래 도대체 뭐지? 가사가 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노래 중간에 왜 캐나다를 찾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궁금해서 가사를 찾아보니까 또 사실 가사가 또 너무 예쁜 노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사를 알고 나니까 저한테 갑자기 머릿속에서 캐나다 국가에서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예쁜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로.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노래가 되게 좀 좋게 느껴졌었던 노래 중에 하나고. 캐나다 사람이죠, 조니 미첼. 네. 캐나디언이죠. 그래서 왜 캐나다를 찾지라는 생각이. 그게 사실 노래에 뭔가 클라이막스랑 좀 맞아 들어가잖아요. 캐나다를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근데 저는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현대의 많은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이 조니 미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 좀 전반적으로 곡을 구성하는 것들이 그냥 지금 듣는 노래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그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남들 모르는 요상한 노래, 이런 앰비언스가 강한 노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조금 더 이제 마이너한 그 메이저에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앰비언스가 강하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가요? 말 그대로 사운드의 앰비언트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일 텐데, 좀 그 배경에 깔리는 그런 울림이라든지 이런 사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도 그렇고, 거기 그 약간 비트감 있는 노래들이 뭐 구스구스나 뭐 저 아래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케미컬 브라더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빅비트나 테크노 베이스긴 하지만은 사운드 메이킹 할 때 보면 그 앰비언트의 느낌이 되게 세거든요. 들었을 때 내가 어느 공간에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조니 미첼 같은 경우는 약간 드라이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작은 방이나 그런 거실 같은 데서 그냥 앞에서 그냥 노래 부르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 텐데, 뭐 재즈나 이제 구스구스나 다른
제가 골라놓은 그 보면 오픈 아이 시그널 뭐 이런 거 들어보시면 비트감은 있지만은 굉장히 넓거나 큰 홀이나 어떤 야외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앰비언트가 강한 음악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가 듣는 그런 K-팝 이런 데서는 느낄 수는 잘 없는 느낌이겠네요. 뭐저 K-팝에 대해서 잘 저도 이제 K-팝을 전혀 안 듣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들어봤을 때 추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효과음들을 앰비언스를 짧게 넣기도 하고 이제 어떤 컨텍스트로 구성하느냐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앰비언트가 끌고 간 음악은 주가 아니긴 하죠. K-팝에서. 그렇죠. 그럼 K-팝을 들으신다고 하셔서 뭘 들으시나요? 아 K-팝을 찾아 듣지는 않고요. 흘러나오면 듣죠. 어디서 멈춰 계시나요? 어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K-팝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BTS 곡이 워낙 유명하니까 BTS 곡을 틀었던 것 같은데 버터를 틀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현재에 사시고 계시는군요. 저는 원더걸스가 나오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기 걱정했는데요. 위해 약간의 노력을 좀 했어요. 아 그렇군요. K-팝을 찾아 들으시지는 않으신다. 혹시 다른 분들은 K-팝을 들으세요? 네, 저는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고요. 찾아 듣고 뭐 앨범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아이돌 노래가 자본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 이런 K-팝 아이돌류에 모든 사람이 자본을 밀어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작곡가들도 다 거기서 이제 작곡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K-팝이 정말 훌륭한 그 곡 자체로 보면 되게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냥 피아노 하나, 기타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악기를 막 합성하고 그거를 이제 믹싱 마스터링을 정말 좋은 곳에서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들을 만한 가치는 재밌게 생각하는 곡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FX 노래 좀 옛날이긴 하지만 FX 앨범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X는 SMC 프로듀싱의 사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들이니까요. 네. 션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그 사실 K-팝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장르, 뭐 장르라기 하긴 그렇고 그냥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노래들이니까.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외국 음악에 비해서 막 그렇게 퀄리티가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현대 대중음악 프로듀싱의 끝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워낙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노래 한 곡을 만드는데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프로듀싱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그러니까 물론 믹싱 마스터링 다 포함해서요, 작곡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연습생 출신의 훌륭한 아이돌 분들이 워낙에 퍼포먼스를 또 잘하시니까 그래서 거의 그 종합 예술의 끝판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도 최근에 BTS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버터가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 좋은 스피커로 들으시면 아마 그 느낌이 훨씬 더 클 거고요. FX 얘기하셨는데 저는 FX의 연장선상에 있는 레드벨벳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레드벨벳의 노래들을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앨런도 그럼 앨런으로 넘어가서 이제 K-팝은 가끔 들으신다. 혹시 노래방은 가시나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노래방을 가지 못하고요. 네. 노래방을 그렇게 노래방에 노래 부르러 간다기보다 이제 친구들이랑 즐기러 가는 거죠. 탬버린 치러 가죠. 아, 그럼 친구분들도 조금 이런 비슷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 좀 재밌는 일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팀에 조인을 하면 좋겠다는 분이 있어서 찾아뵈러 갔어요. 가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닐스 프람의 셋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또 뭐 재즈 좋아하는 또 친구 부류가 있고 또 뭐 락 음악 좋아하는 친구 부류가 있어서 뭐 어딘가는 저의 소울메이트겠죠. 아 그럼 그런 친구분들이랑 노래방은 잘 안 가시겠네요. 아 그렇죠. 그런 친구들하고는 같이 음악을 듣거나 아,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그쵸. 뭐 노래방을 가면 이제 큰일 나죠. 예. 부르시는 그럼 앨런은 그러면 18번을 꼽으라면 혹시 어떤 거를 꼽으시나요? 아 꼭 저는 불러야 한다면. 그 부르긴 불러요. 뭐 그 한영애 선생님의 물 좀 주소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대가 아마 세 자리일 겁니다.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영애 선생님을 제가 오늘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그다음에 부르 그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도 간간히 부르고요. 샴푸의 요정도 좋아하고요. 션이 눈에서 추억에 잠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동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노래방을 즐기지 않습니다. 아 여기 가우디오에서 이제 가끔 이제 그 마이크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은 또 다들 이렇게 노래 부르고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군요. 네. 아쉽다. 이제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 잠깐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션이 꼽아주셨던 최애곡이었던 조니 미첼의 A Case of You 듣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이번에 이 마케팅 팀의 솔직한 감상을 담아서 이런 노래는 대체 어디서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앨런한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여쭤봤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추천 같은 거를 좀 찾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혹시 음악을 주로 어떤 걸로 들으시는지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찾아가시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션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서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그냥 옛날에 듣던 노래를 위주로 많이 듣거나 그냥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제가 아직 안 들어봤던 거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새로운 음악을 듣게 되는 경우는 이번 플레이리스트 봤을 때처럼 내가 몰랐던 거를 우연히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은 다른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됐건 추천 노래가 막 가끔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찾아서 듣는 편이고요. 그 제일 먼저 찾아보는 거는 물론 유튜브가 제일 편하니까 유튜브로 찾아보죠. 근데 유튜브가 저는 유료 과금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을 감상하기에 좋은 플랫폼은 아니어서 거기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뮤직이나 뭐 다른데 들어가서 찾아서 듣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애플 뮤직을 그럼 음악 감상용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그냥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편해서 쓰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류가 정말 네, 많은 것 노래도 같아요. 안 좋고 한국 계정은 특히 노래가 좀 맞아요. 적어요. 네네, 막혀 있는 노래들이 네, 또 막혀 가끔 있는 있어서 노래가 많아서 좀 계속 바꿔야지 생각을 한지 몇 달째인데 귀찮아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또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지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찾으시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음악을 찾는데 큰 곡을 들으지 않으시게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음악을 찾아 듣는 게 직업이 아니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봐도 그렇고 그 본인들의 리즈 시절 혈기왕성한 리즈 시절에 그 아끼고 모은 돈으로 어렵게 레코드 사가지고 뭐 CD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듣고 딱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제일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그 지금처럼 음악을 듣는 게 골라 듣는 게 쉽지 않을 때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소중하게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그 당시에 그런 게 시너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쉬우면은 또 그냥 뭐 편해져서 열심히 안 찾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처럼.
그렇게 돈 모으고 사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앨범이라던가 가수라던가 있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생각나시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떻게 노래 찾아 들으시나요? 저는 보통 한 곡을 꽂히면 그 곡을 연주한 다른 연주자 걸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뽑은 노래 중에 이제 마일스톤스라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튠이 있는데 이제 그 곡을 다르게 연주한 연주들 되게 많고 이제 재즈에서는 이걸 스탠다드라고 불러서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 뮤지션들이 이 곡을 공부하고 연주하고 또 자기 앨범에 싣기도 하고 연주 때 또 다시 연주하기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버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연주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악기의 편성을 바꾸거나 혹은 또 연주가 되는 장소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 음악이 그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찾아보고 있죠. 아, 네. 그런 게 확실히 좀 그런 게 있겠네. 그 노래 하나만 딱 찾으면은 그걸 연주한 다른 가수들 그리고 가수로 또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식으로 뭔가 확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죠, 맞죠. 그럼 혹시 그런 거 외에는 혹시 또 다른 또 즐겨 듣는 음악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건 있으실까요? 저도 유튜브 뮤직을 쓰진 않고요. 그냥 유튜브를 찾아봐요. 왜냐면 보통 라이브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로 많이 보는 편이고 저는 유튜브랑 애플 뮤직 두 개를 쓰는데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의 앨범 디깅을 이제 애플 뮤직으로 하죠. 앨범 디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앨범 하나씩 차근차근 다 네, 들어보는 맞아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와,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지겨워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좀 쉬어주면서 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 사람 작품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사람 프로필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 앨범부터 이렇게 틀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들었던 거랑 또 다른 음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들었던 건 언제 나오지? 이러면서 다시 내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튜브로 많이 듣고요. 애플 뮤직은 한 10대 9대 1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유튜브 9, 애플 뮤직 1 이렇게. 혹시 그러면 최근에 그 앨범 디깅을 하셨었던 아티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즈 보컬리스트는 멜 토메라는 가수거든요. 남자 가수인데 네. 이 사람 앨범을 예전에도 디깅 한번 했었는데 뭔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또 멜 토메랑 비슷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얼마 전에 한번 봐가지고 그 멜 토메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멜 토메 앨범을 처음 앨범부터 봤던 기억이 있네요. 저번 주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근시일 내군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뭐 영상은 그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렌즈를 시즌 1부터 정주행한다 이런 경우 있어도 뭔가 음악을 정주행하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 되게 신기한 이렇게 다들 또 음악을 감상하시는 방법들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앨런이 이제 노래들을 감상하시는 걸로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취향들을 좀 뭔가 가지게 된 어렸을 때 뭔가 뭐 이런 계기가 있어서 되게 좀 특이한 음악들이라고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한데 유니크한 노래들을 뭔가 좋아하시게 된 또 계기들이 있으신가요 따로?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양하게 연주를 계속 했었는데요, 취미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듣는 곡들은 그런 특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난 건데 뭐 연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곡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이제 악기나 장비들을 전자장비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유니크한 사운드들을 그러니까 악기의 계보도 같이 좀 찾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접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재즈를 좀 공부하면서 연주한 것도 몇 년 되지 않는데 그 화성이라든지 그런 임프로바이제이션 하는 거라든지 그 즉흥 연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운동도 제가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하면서 또 피드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제 그게 결국에 이런 좀 유니크한 아마 보이기에 아마 유니크한 그런 쪽으로 음악적 성향이 뻗어간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좀 직접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좀 재미있는 곡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확장이 조금 된다라는 거 네.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악기를 플레이를 많이 하셨나요? 뭐 저 어렸을 때는 그 피아노 학원이 유행이었죠. 그래서 다들 피아노 학원 한 번쯤 가서 그 동그라미에 그 선 그는 거 해보셨을 텐데. 사과 채워야죠. 예, 사과를 막 몰래 10개씩 채우고 막 이랬던. 피아노 시작해서 기타를 어렸을 때부터 좀 쳤었어요. 기타도 치고 바이올린도 중간에 잠깐 좀 배우고, 전자악기들은 또 계속 그 신디사이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수집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콘트라베이스를 재즈 트리오에서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좀 다양한 악기들을 만져보면서 그렇게 확장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들이 사실 저도 뭐 주변에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가우디오 오면 이런 분들이 있는 거가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악기를 연주하시고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플레이리스트도 저희가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슬슬 다 되고 있어서 3시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마지막 곡으로 그 앨런이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곡으로 골라주셨던 M83의 웨이시라는 곡 틀어드리면서 가우디오 팟캐스트 1화는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해 주실 때 안녕히 계세요. 평안한 오후 되십시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